아, 진짜 소름 돋았네요. 정상이가 닥터였고 엄청난 소시오패스였죠. 그래서 이름이 정상이었습니다. 반어법이죠. 그럼 도대체 왜 준서와 윤진이 헤어지자 혼자 웃고 재경을 납치하고 중독시켰을까요? 그리고 저는 박준서를 죽인 게 정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상이가 소시오패스라는 관점에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규민을 닥터로 의심하고 정상이는 조력자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건 바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재경을 납치하고 중독시키고 모든 일을 꾸미려면 아무래도 좀 미친놈이어야 할 테니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노규민은 가능하지만 준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상인은 아닐 거라고. 그런데 이 눈물이 옆에 있는 친구들마저 속이기 위한 쇼였다는 걸 알게 됐네요. 순진한 척, 종수한테 잔뜩 쫄은 척하고 몰래 녹음한 뒤 정윤호에게 보내 이간질하고 박태진이 준서 죽였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죠. 이런 부분이 바로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다 어른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목적을 위해 감정을 연기한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사회성을 갖추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럼 20년 전 정상이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인물 설명을 보면 준서 덕분에 종수 무리에 낄 수 있었고 준서의 추천으로 금형약품 연구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즉 정상이는 20년 전부터 박준서라는 반장을 이용해 왔던 거죠. 학교의 지배자 원종수 무리에 끼고 싶었던 정상이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치현처럼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윤호처럼 앞뒤 안 가리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박태진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준서처럼 인간관계가 뛰어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정상이는 준서를 노린 겁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준서를.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반장인 박준서는 자신을 챙길 것이고 그렇게 원종수 무리에 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오치현이 협박해서 정상이가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최경태에게 맞고 돈을 뺏겼다고 준서에게 상의했겠죠. 정상이가 거짓말로 상의했네요. 깔깔깔. 그럼 준서가 당연히 그걸 종수에게 상의할 거고 그렇게 자신은 직접 원종수와 대면하고 만나 가까워질 기회를 얻은 거죠. 11화 마지막에 재경을 전학 보낸 원종수는 박준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다들 입을 모아 준서 편을 드는데 정작 정상이는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준 준서를 내치지 말자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왜냐고요? 그는 이미 원종수 무리에 들어가려는 목적을 이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박준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박태진의 말로 결국 준서가 다시 종수 패거리에 합류하게 되는 게 결정되자 그제서야 정상이는 입을 엽니다. 그런데 아직 윤진이랑 사귀잖아. 지 손으로 다 정리시켜야지. 야, 진짜 미친놈인데? 이게 또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고립시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절친이었던 재경이 전학 가고 여자친구였던 오윤진과도 헤어진다면 준서가 마음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정상이는 그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한 겁니다. 필요를 다했으니 자연스럽게 준서가 버림받는 걸 지켜보다가 상황이 바뀌어 준서가 남게 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평생 자신만이 마음의 벗이라고 느껴 의지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11화에서 오윤진에게 문자 보내고 헤어진 모습 지켜보다가 숨어서 웃는 거 보셨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조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쾌감을 느끼는 완전한 소시오패스적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아마도 20년간 준서가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상이뿐이었을 겁니다. 오치현은 종수의 가신이고 정윤호는 종수의 광신도고 박태진은 자신을 이용하려 할 뿐이니까요. 그렇게 준서를 영원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금형약품 연구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아마도 실력과 학벌이 부족했음에도 준서의 추천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박준서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붙어서 개꿀 빨고 있었는데 상황이 변한 겁니다. 딸이 죽고 아내가 바람피는 걸 알게 된 준서가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하죠. 그럼 정상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준서가 이 팀에서 나가면 종수 패거리와 자신을 이어줄 끈이 사라지는 겁니다. 11화에서 태진이 상희를 병신이라고 불렀죠. 준서가 없으면 정상희를 감싸주고 금형제약에 붙어있게 해줄 끈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 정상희의 소시오패스 특기가 또 발현된 거죠. 그래, 준서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동안 준서가 맡았던 역할을 모두 내가 뺏어오자. 20년 이용해 먹었으면 됐다. 이제 버리고 그의 모든 걸 빼앗자. 그리고 그렇게 약속 장소로 먼저 가서 준서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1층에 모두 모인 11시 반이 가까워진 시간, 갑자기 9층 불이 켜지고 몇 분 뒤 준서의 시체가 떨어졌습니다. 11시 반 정각에 준서의 시체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걸 모두 함께 목격한다면 자신의 무죄 알리바이도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 재경에게 모두 말한 겁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재경에게 구두 이야기를 꺼내 타살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진행시켰죠. 애초에 준서를 죽고 자연스럽게 박태진으로부터 닥터 역할을 인정받았을 겁니다. 어차피 약은 상희가 만들고 있었으니 배달만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533폰을 전달받은 정상희는 연락처에 있는 윤 사장에게 전화해 재경을 납치해 중독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준서 역할을 뺏긴 했는데 언제까지 마약 판매라는 위험한 일에 가담하면서 박태진의 꼬붕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마약 복용으로 종수 제끼고 자신을 병신이라 무시하던 박태진 마약 판매로 날려버리고 어릴 적 자신을 때리고 돈 뺏은 오치현, 이명국 살인죄로 넘겨버리고 마지막 남은 게 정윤호였는데 얘는 뭐 알아서 사고 치니까 걱정할 게 없었겠죠. 장재경을 이용해 수사가 진행되면 박태진은 마약 판매건으로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금형제약이 연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만은 원창호가 어떻게 해서든 막겠죠. 그러니까 이명국과 박태진의 단독적인 행동이었다고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들을 감방 보내고 오치현 살인죄로 감옥 가게 되면 마약 복용으로 처벌은 좀 받겠지만 조만간 풀려날 원종수에게 남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정상이 한 명입니다. 와, 이쯤 되니까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드라마의 제목 커넥션이 원창호가 만든 3학년 6반 커넥션 그리고 박준서가 만들었던 오디오 파일 커넥션이 있었는데 저는 노규민을 중심으로 한 닥터 제3의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자신만의 커넥션을 20년 전부터 만들어 온 건 정상이었죠. 그는 준서를 이용해 종수 패거리에 들어간 후 준서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20년간 옆에서 꿀 쪽쪽 빨다가 상황이 바뀌니 이제는 박준서 죽여버리고 자신이 원종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상희가 소시오패스였다는 해석을 통해 20년 전부터 그가 만들어온 자신만의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에 깜빡 속았는데 정상희를 끝까지 의심하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현실에서 소시오패스를 만난다고 해도 속지 않을 능력자들이시네요. 오늘 리뷰를 하고 나니까 정상희 소시오패스가 너무 무서워서 살짝 지린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좀 가야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